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특히 베란다가 없는 거실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 5가지 정도를 추천해 보려고 해요. 요즘 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 주변에도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다가 포기한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식물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키우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잃고 식물 키우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정말 잘 키우는 고수님들도 살짝은 어려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예쁘고 까다로운 식물로 이 식물 키우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식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자신감도 잃어가고 급기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키우기 쉬운 식물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의 이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물을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가 없는 거실, 빛이 조금 부족한 환경이죠. 혹은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로만 5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식물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을 데려왔을 때 죽이지 않고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식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바로 푸밀라 고무나무예요. 굉장히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무나무랑은 생긴 게 조금 다르죠. 그런데 얘도 학명은 이제 피쿠스, 고무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이 맞아요.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랐을 때 고무나무처럼 하얀 수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좀 다르지만 고무나무 속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삐플라워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2,900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원래 이 푸밀라의 잎인데 이렇게 생육을 하면서 이렇게 무늬를 가진 이파리가 돌연변이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잎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요즘 농장에서 이런 이쁜 잎을 가진 이런 개체들을 번식을 해서 이런 개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식물 중에 얘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하는 식물들 중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정말 키우기가 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빛이 부족한 거실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초보 식물 집사들이 두려워하는 과습으로부터도 조금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항상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또 과습이 오기도 하거든요. 겉흙이 조금씩 말랐을 때,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었을 때마다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면 덩굴도 굉장히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얘가 혹시라도 과습이 와서 뿌리가 상했다 할지라도 줄기들을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 또 뿌리가 금방 자라 나오거든요. 거의 죽었더라도 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 추천할 식물은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산세베리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세베리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식물 산세베리아 있잖아요. 그거에서 조금 더 이 무늬 지분이 좀 커지고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잎 자체가 옥빛을 띠고 있는 품종들도 있고,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별 모양처럼 자라는, 약간 불가사리처럼 이파리가 퍼지면서 자라는 그런 품종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 식물인 요 슈퍼바 산세베리아를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얘는 빛이 조금 있으면 좋긴 하지만 빛이 좀 부족한 실내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건조에 강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터운 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잘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정화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울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얘는 분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고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분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 식물 집사님들에게는 딱인 그런 식물 같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을 알려드리자면 얘 역시 뿌리가 상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요 잎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흙에 꽂아두면 새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호피 무늬의 이 잎 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있는 요런 개체들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총 밑에서 세 촉을 올렸을 때는 이 무늬 형질이 유지가 되는데 요거를 잘라서 번식을 할 경우에는 요 가장자리의 무늬가 사라지고 요 중간에 이 호피 무늬만 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는 산세베리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늬 정도 화려하지만 이 호피 무늬로만 돼 있는 애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잘 키워서 한번 그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식물은 아글라오네마예요. 지금 굉장히 눈이 내린 것처럼 초록색 잎에 눈이 내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에일린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4,500원이라서 다른 2,000원대의 식물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요 슬릿 화분 자체가 조금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이죠. 한때 정말 유행했던 스노우 사파이어,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이 에일린 말고도 슈퍼 화이트라고 해서 입장에 흰 지분이 더 많은 그런 품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품종이 조금 더 화려해 보여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빛이 부족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빛이 많은 베란다 창가에서 키울 때에는 이 초록색 무늬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예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빛이 조금은 부족한 이런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키울 때 이 본연의 흰색 지분, 무늬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조금 실내에서 키우면 이 본연의 화려한 예쁜 모습으로 계속 키워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스파티필름입니다. 예전에는 스파트필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스파티필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파티필름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뭐 매일 물을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과습에 강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통풍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자주 물을 주었을 때 얘가 과습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를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얘 같은 경우는 입장이 굉장히 얇잖아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살짝 이렇게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때마다 물을 흠뻑 챙겨주면서 키우면 정말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새끼촉도 굉장히 잘 키우기 때문에 두어 달 정도만 키워도 굉장히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흰색 뭐 이파리가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하나지만 잘 키우면 꽃대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파티필름 일반적인 걸 키우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간 스파티필름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스파티필름 피카소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흰색 혹은 약간 크림빛이 돌아 있는 이런 무늬 잎을 내주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잎 가장자리가 살짝 화상을 입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조금 무늬 발현율을 높여보고자 베란다 창가에다가 키웠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정말 강한 빛보다는 은은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식물을 키우시거나 베란다가 없는 빛이 좀 부족한 공간밖에 없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미니종의 무늬 스파티필름들도 보이니까요. 스파티필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워터코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키우기가 가장 쉬운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화분도 굉장히 묵직해요. 뿌리가 아마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데 흙도 조금 무거운 흙을 사용을 했고 물도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좋아해서 화분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빛이 조금 부족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요. 빛이 강한 곳에
곳에서는 약간 이 잎자루가 짧아져서 지금 요 아래쪽에 다복하게 조금 풍성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고, 이제 거실이나 사무실처럼 조금 자연광이 부족한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잎자루들이 좀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도 약간 미니 연꽃 같고 굉장히 예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에 담가놓고 키워야 잘 자랄 정도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 보실 때 요 상태로 그냥 접시도 아니에요.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반 정도 채우고 그냥 물이 요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담가서 키우셔도 큰 문제 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물만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수반 같은 데다가 이 화분재료 놓기가 조금 보기가 싫으신 분들은 요걸 그냥 뽑으신 다음에 심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물에만 담가 놓아도 굉장히 잘 자라고 옆에서 새끼촉들도 계속 뿜어내서 점점 풍성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천 노지에서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월동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월동 성공 후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는 못하고 몇몇 개체가 막 살아남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추위에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 조금 추운 분들도 도전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품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식물들은 대부분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물 주기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한 달, 2달 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조금 의욕도 더 생기고 조금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거든요. 물주기 연습을 조금 터득하신 다음에 새로운 식물도 많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분갈이는 대체 언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통 처음에 이렇게 식물을 사오셨을 때, 특히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갈이를 바로 해주거나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한 3달 정도까지는 분갈이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식물을 키우실 때 이 식물을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요런 주황색 포트 요게 조금 보기가 싫어서 예쁜 화분에 심고 싶으셔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방법도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흙을 써야 될지 감이 안 오셔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분갈이를 했다가 식물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화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화분 안에다가 요째로 넣어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생각보다 좀 예쁘거든요. 막 여기서 이렇게 와서 보지 않는 이상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분 겉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구멍이 그냥 있는 거를 추천을 해요. 물구멍이 없으면 혹시 물을 줬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물들이 많이 차 있어서 혹시라도 뿌리에 조금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구멍이 있는 그냥 화분 위에다가 얹어 두시고 식물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2달 식물이 좀 더 잘 자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찬 것 같을 때에는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걸 분갈이를 시도를 하셔도 좀 괜찮을 거예요. 이 5가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고 분갈이 몸살도 많이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분갈이 연습하기에도 좋은 식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5가지 식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식물 키우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재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